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사랑이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성숙함의 증거이며 사랑한다는 것은 참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용서는 열린 상처가 되고 어떤 행동은 너무 파괴적이어서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관계에서 모든 것이 잊혀질 수도 잊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수가 아닌 행동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 바로 존중을 깨뜨리는 의식적인 결정들이죠. 오늘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안해로 해결되지 않는 행동들, 받아들이면 조금씩 자신을 잃게 되는 행위들에 대해서요. 이것은 증오를 조장하거나 원한을 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감정의 감옥으로 변하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 없는 용서는 고귀함이 아닙니다. 자기 파괴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을 주고도 공허함을 느끼는 그 감각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며 계속해서 용서하는 그 느낌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그 경계들을 명명할 것입니다. 보이면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들을요. 사랑이 치유하는 것보다 더 아프게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가 계속 고통받기 위한 변명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만성적인 거짓말입니다. 작은 거짓말은 벽의 균열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체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모든 것은 무해해 보이는 세부 사항으로 시작됩니다. 물건의 가격, 숨겨진 메시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변명. 하지만 뭐든 중요하지 않았어. 뒤에는 훨씬 더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진실을 알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안정적인 관계를 살고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의 파트너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얼마를 썼는지, 누구와 나갔는지, 왜 늦었는지. 그는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녀가 데이트 앱을 위한 두 번째 전화 회선을 가지고 있고 숨겨진 3만 유로 이상의 빚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명성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구축된 이중 생활이었죠. 만성적인 거짓말쟁이의 문제는 거짓말 자체만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커피가 7유로가 아니라 3유로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관찰하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는 술을 마신 밤이었던 일하는 오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그 이상인 우정이 됩니다. 받아들여진 모든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신뢰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발각되었을 때 그들이 죄책감을 드라마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야. 그냥 논쟁을 피하고 싶었어. 하지만 반복되는 거짓말은 실수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자신의 것만 남을 때까지 현실을 조작하는 방법이죠. 진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연결합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파괴합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거짓말하기로 결정할 때 그들은 당신의 평화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진실이 변명 사이에 숨겨지는 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지속적인 경멸과 모욕입니다. 멍을 남기지 않지만 똑같이 파괴하는 잔인함의 유형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조롱, 농담으로 위장된 아이러니. 우리 모두는 당신의 결점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코미디로 만드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당신의 불안감을 비웃고 당신이 상처받으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웃을 때는 유머가 없습니다. 수년간 그런 종류의 모욕을 견딘 한 남자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의 아내는 공개적으로 그를 바로잡고 그의 말하는 방식을 흉내내고 그의 어리석음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모든 가족 저녁 식사에서 모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를 걸어다니는 농담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커플이 그렇게 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롱당할까봐 두려워 공개적으로 감히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경멸은 관계에서 가장 조용한 독입니다. 웃음 사이에 스며들고 애정으로 위장하고 결국 존중을 파괴합니다. 전문가들은 경멸이 사랑의 실패를 예측하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조롱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지배할 대상으로 봅니다. 공유된 유머는 연결하지만 반복되는 풍자는 분리합니다. 당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의 가장 좋아하는 농담이 될 때 관계는 이미 깨진 것입니다. 아직 함께 있더라도요. 그것은 재미있지 않습니다. 권력의 한 형태입니다. 싸움을 피하기 위해 침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존엄성이 협상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웃음으로 포장된 경멸입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비웃는 것보다 더 천천히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감정적 조종입니다. 소리 지르거나 때리지 않지만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당신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으로요. 그들은 당신에게 죄책감, 두려움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견 불일치를 사랑의 시험으로, 모든 경계를 배신으로 바꿉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충분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 문구들은 이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종을 추구합니다. 감정적 조종자는 마취 없는 영혼의 외과 의사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관찰하고 당신의 약점을 배우고 그것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합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떠나겠다고 위협합니다. 당신이 동정심이 있다면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슬픔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조화를 추구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양보하도록 강요합니다. 조금씩 당신은 사랑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지 두려움 때문에 하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항상 감정을 가지고 노는 남자와 살았던 한 여자의 증언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떠나려고 할 때마다 그는 위기를 가장했습니다. 그는 그녀 없이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말했고 심지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구한다고 믿으며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한 것은 그녀의 동정심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협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정을 화폐로 만들거나 눈물을 도구로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할 때 그들은 당신이 자유롭기를 원하지 갇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으로 당신을 위협하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통제를 추구합니다. 필수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성인의 감정에 책임이 없습니다. 동행하고 지원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죄책감에 묶여 살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조종하지 않고 영감을 줍니다. 요구하지 않고 공유합니다. 끌어내리지 않고 들어 올립니다. 당신 자신이 되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느끼게 한다면 당신은 파트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간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짜라고 느끼기 위해 그렇게 아파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으신가요? 이 내용이 당신의 삶과 연결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유튜브에 이런 정신건강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어쩌면 지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누군가에게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만 시간을 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통제입니다. 사랑을 감시와 혼동하고 돌봄을 통제와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새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전화, 메시지, 소셜미디어를 당신을 위해 확인합니다.
직장에 예고 없이 나타나거나 그들 없이 보내는 매 순간에 대해 신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간을 요구하려고 하면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질식시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소유입니다. 존중은 관계 내에서도 각 사람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선을 넘고 당신을 감시하기로 결정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지만 너를 통제하고 싶어입니다. 통제는 결코 애정의 신호가 아닙니다. 불안과 지배의 신호입니다. 나는 그 통제가 작은 것으로 시작된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알려줘. 동료와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일일 통화 검토, 수년간의 우정에 대한 질투, 돌봄으로 위장된 금지로 변했습니다. 걱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전체 감시로 끝납니다. 사랑은 당신의 존재를 정당화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안심하기 위해 당신이 매 순간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감시합니다. 신뢰는 당신의 사생활을 넘겨줌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을 존중함으로써 증명됩니다. 사랑이 통제로 변할 때 관계는 피난처가 되기를 멈추고 감옥으로 변합니다. 두려움의 끊임없는 시선 아래에서는 아무도 꽃을 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죽으면 사랑도 뒤따릅니다. 다섯 번째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신체적 폭력입니다. 한 번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밀쳤든 벽을 쳤든 의도 없이 물건을 던졌든 상관없습니다. 폭력은 결코 순간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권력의 선언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손을 드는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많은 가해자들은 일시적인 분노로 위장된 제스처로 시작합니다. 소리 지르기, 위협, 세게 닫힌 문, 그 다음에는 밀기, 모욕, 첫 번째 타격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울고 변화를 약속할 때 그들은 단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후회해서가 아닙니다. 사과가 두려움 뒤에 온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파트너의 모든 폭발을 정당화한 한 여성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가 술을 마셨을 때만 그렇다고 말했고 깊은 곳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단순한 밀침이 그녀를 병원에 보내는 폭행으로 변할 때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울었고 변화를 약속했고 꽃을 사주었고 몇 주 후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폭력은 결코 말로 멈추지 않고 거리로만 멈추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한번 당신을 때리는 사람은 다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신체적 폭행은 허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과 감정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마다 그들은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은 소리 지르지 않고 밀지 않고 해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멍이나 변명을 남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해도 당신의 두려움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학대와 고립입니다. 통제가 항상 소리나 구타로 행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돈과 외로움으로 부과됩니다. 당신의 자원, 우정, 자유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무엇에 투자할 수 있고 없는지를 결정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고 당신을 설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들은 당신에게 탈출할 선택권을 남기지 않습니다. 재정적 학대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작은 보호 제스처로 시작합니다. 계좌를 관리하겠다고 제안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재정을 정리하는 것을 돕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겉보기 관대함 뒤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율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돈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잃습니다. 결정할 수 없을 때 자유롭기를 멈춥니다.
경제적 학대가 감정적 고립을 동반한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파트너가 당신의 친구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해, 너에게 좋지 않아, 우리 관계를 질투해. 그 다음에는 가족의 차례입니다. 내 엄마는 항상 참견해. 내 남동생은 나를 견딜 수 없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당신은 혼자임을 발견합니다. 지원 없이 당신을 파괴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고립은 학대자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증인이 없으면 그들의 버전이 유일한 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친구들이 없으면 당신은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돈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힘도 없으면 통제는 완전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당신을 가두거나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당신 스스로 결정할 가능성을 빼앗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 세워지지 황금 사슬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에게서 목소리를 빼앗은 사람이 발음하는 가장 달콤한 사랑에조차도 거짓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7번째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배신과 불륜입니다. 배신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불륜은 의식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메시지를 쓰고, 그 데이트를 숨기고, 그 전화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 그냥 일어난 거야는 없습니다. 계획이 있고 속임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우선시하는 반복된 선택이 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약속만 깨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정서적 안정을 파괴합니다. 눈을 감고 믿을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요. 불륜은 다른 침대의 몸만이 아닙니다. 존엄성에 대한 상처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믿으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은 평행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수였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네가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입니다. 배신 후에 용서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모두가 실수를 해. 한 번뿐이었어. 중요한 건 결국 나를 선택했다는 거야.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배신을 정당화할 때마다 그것이 반복될 수 있는 허가서에 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가 확인합니다. 한 번 속이는 사람은 다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더 잔인한 것이 있습니다. 배신자가 당신의 취약점을 무기로 사용할 때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두려움, 상처, 비밀을 신뢰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아픈 것을 말했고 논쟁에서 그것을 당신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넌 너무 불안해서 불쌍해. 그 순간 그들은 당신을 파트너로서뿐만 아니라 신뢰자로서도 배신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약점을 보호하지,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을 돌보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당신의 상처를 사용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을 모욕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배신들이 있습니다. 가장 신성한 것, 신뢰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신뢰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만 있습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용서할 수 없는 것은 학대의 순환입니다. 학대는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소리 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열정으로, 후회로, 심지어 사랑으로 위장됩니다. 어떤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신을 파괴하고 토요일에 꽃을 사주는 악순환입니다. 당신을 모욕하고 울게 만든 다음 당신을 껴안고 변화를 약속하고 여행을 준비하거나 사랑해로 가득 찬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지친 당신은 그것을 희망과 혼동합니다. 이 순환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 당신을 해치는 사람에 대한 정서적 중독. 단계는 항상 같습니다. 긴장, 폭발, 후회, 신혼여행, 그리고 다시 시작. 모든 화해는 고통을 잊게 만드는 일시적인 마취이지만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아픈 것은 표면 아래에 축적되어 다음 폭발을 기다립니다.
학대자는 당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안도감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타격 사이에 숨을 쉬는 사람처럼 그 안도감에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당신은 좋은 순간들이 나쁜 순간들을 보상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어쩌면 문제는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스트레스 받을 때만 폭력적이야. 하지만 그 후에는 나를 여왕처럼 대해 라고 내게 말한 여성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보지 못한 것은 그가 그녀에게 준 왕관도 그녀를 묶어두는 사슬이었다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용서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사랑은 매주 회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걸을 필요가 없고 다음 폭발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안정적이지 간헐적이지 않습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폭풍을 견뎌야 한다면 당신은 로맨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순진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당신이 꿈꾸던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파괴된 관계에 남아 있습니다. 투자한 시간을 경험한 것의 가치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떠날 수 없어 라고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머무는 것은 과거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미래만 희생할 뿐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희망입니다.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는 환상, 우리는 눈물, 약속, 작은 애정의 제스처에 매달립니다. 마치 그것들이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하지만 학대자들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견디기 위해 그곳에 있다면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모욕, 속임수 또는 폭력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더 이상 사랑이 아닐 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의 정상화가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이 일상의 일부였던 관계를 보며 자랐거나 질투가 애정처럼 보였던 곳에서 자랐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흔한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겪는다고 해서 고통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서가 구원하지 않고 파괴합니다. 떠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 후에 아프지 않은 관계가 어떤 느낌인지 잊기 쉽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완벽하지 않지만 결코 당신을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의견 불일치는 전쟁으로 바뀌지 않고 침묵은 처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둘 다 신뢰가 감시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랑에서 당신은 조롱이나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설명하거나 모든 감정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웃고, 실수하고, 죄책감 없이 침묵 속에 있을 공간이 있습니다. 존중은 협상되지 않고 숨 쉽니다. 문제는 비난이나 협박 없이 함께 직면합니다. 의사소통은 해치지 않고 구축합니다. 처벌 대신 대화가 있습니다. 조종 대신 공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해를 입힌 후에 증명되지 않고 그 전에 매일 작고 일관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지 않고 돌려줍니다. 당신을 끄지 않고 비춥니다. 당신에게 평화를 주고 성장하게 하고 두려움 없이 숨 쉴 수 있게 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머지는 포옹의 형태를 한 사슬일 뿐입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습관보다 당신의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존엄성이 어떤 빈 약속보다 더 가치 있다고 결정할 때입니다. 떠나는 것은 감정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자기애의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 없이 상대방이 권력을 잃는 것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 친구들, 시간, 거울 속의 반영을 되찾습니다. 당신을 부순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걸음은 고통이 당신을 사랑과 혼동하기 전에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용서는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해치는 사람과 계속 지내는 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아프더라도 문을 닫는 것이 새로운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면 대답은 예입니다. 항상 예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인 것은 결코 당신에게 그것을 위해 자신을 파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서 듣고 싶습니다. 용서하지 않기로 배운 것이 무엇인지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말이 다른 누군가가 자유로워지는 데 필요한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것을 꼭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하나의 영상이 전체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치유는 가능합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